안녕하세요. 나무처럼입니다. 오늘은 왜 내 블로그만 뜨지 않을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런 걸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는 되게 쉽게 하는데 잘 되는 것 같고요. 나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늘 들곤 하죠. 좀 속상하죠? 왜 안 될까? 근데 사실 이걸 조목조목 따지다 보면,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문제였구나. 내지는 좀 부족했구나. 이런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총 5가지가 작용을 합니다. 이 5가지가 작용을 해서 네이버의 홈피드에 뜨느냐 안 뜨느냐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물론 검색이 잘 되는 거하고요, 홈피드에 잘 뜨는 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홈피드에 뜨는 기준들, 또는 부족한 점들, 점검해야 할 것들, 이런 걸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홈피드라고 하고 예전으로 치면 네이버 메인이죠. 그걸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제목입니다. 블로그 포스팅에 제목으로 모든 게 결정이 난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목이 너무 설명형이거나 너무 평범하거나 그러면 제목 가지고는 도저히 메인에 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주 가끔 이런 제목도 와?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그거는 최근에 이제 피드메이커가 돼서 뭐 운 좋게 됐다거나, 또는 그 제목은 이상하나 그 블로그 자체가 어떤 지수가 높아서 네이버에서 그 C랭크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면 제목이 좀 이상해도 반영해 주지만, 이런 건 이제 좀 특이하고 예외의 경우이고요. 보통의 경우는 제목이 그냥 평범하게 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점심, 내 일상 이야기, 이런 식으로 너무 클릭을 유도할 수 없는 이런 글들이면 오기가 곤란하다. 그리고 아무리 그 홈피드를 목적으로 쓴다고 하시더라도 제목에 그래도 핵심 키워드가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한다. 그런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제목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포스팅하는 데 있어서 이게 과연 시의성이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야기냐,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벚꽃이 모든 게 끝났잖아요. 벚꽃 시즌이 끝났는데 지금 와서 지난번에 갔던 벚꽃이 너무 좋았어요, 벚꽃 다녀왔어요, 이런 걸 올리시면 이건 시의성에 맞지 않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글이고 사진도 잘 찍고 내용이 좋아도 홈피드에 오긴 어렵다. 그러면 지금 4월 이 시점에서, 아니면 5월 이 시점에서 가장 시의성에 맞는 글이 뭔가, 이걸 먼저 기준하시고 그러면서 제목에서 뭔가 제대로 한번 시도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요즘 제목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검색형으로 쓸 것이냐, 하나는 좀 더 자극적인 어떤 메인형으로 갈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시의성이 너무 높아서, 예를 들어서 벚꽃 개화식이라던가 벚꽃 명소라던가 이게 시즌이랑 딱 맞을 때는 검색형으로 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건 여행뿐만 아니라 맛집도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요즘 정말 핫해, 너무 뜨거운 거야, 그러면 검색형으로 정보형 제목을 쓰시면 되는 거고요. 어차피 이건 써봤자 정보도 안 될 것 같고 검색으로도 크게 올 것 같지 않다, 이럴 때는 조금 더 과감하게 메인에 도전해 보시는 거죠. 물론 그 2가지를 섞어서 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어쨌든 제목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다. 그 다음 2번째, 알고리즘이 블로그의 주제를 인식해야 해요. 물론 이것도 요즘 이제 할 때 그 피드메이커 때문에 복잡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만, 피드메이커인 분들이 예를 들어서 경제 피드메이커예요. 경제 피드메이커인데 연예를 올리고 패션을 올리고 이러면서 메인이 되는 경우가 최근에는 좀 보이더라고요. 이게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분야별로 그럼 뽑는 이유도 없잖아요. 여행 분야 뽑아놨더니 연예 써가지고 올라가고 이러면 그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이 그걸로 나중에 전환할 수는 있지만, 네이버가 피드메이커를 뽑은 이유는 각 분야별로 좋은 글을 메인에 노출시켰다, 이런 건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 무슨 어떤 이런 요즘 자주 올라오는 알고리즘이 잡히는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데요. 이제 그거는 지금 특수한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내 알고리즘이 블로그 주제를,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내 블로그 주제를 제대로 잡아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가 뭔지 모르겠으면 메인에 뜨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 블로그가 뭔지 알아야 해요. 그러려면 주제가 아무리 많아도 2개는 넘어가지 않는 게 좋다. 그러니까 잡다한 글을 다 쓰는 경우에는 메인에 오기가 굉장히 어렵다.
야, 뭐, 스포츠면 스포츠, 뭐, 연예면 연예, 뭐, 요리면 요리, 이렇게 한 가지 주제, 거기에 하나 정도 더 넣을 수는 있지만, 주제를 너무 복잡하게 하면, 네, 알고리즘에 잡히기가 어렵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포스팅 주기가 불안정하면 못 옵니다. 포스팅 주기가 안정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뭐, 하루에 한 5개 썼어요. 그냥 쓴 다음에, 1주나 2주 쉬어버려요. 그 다음 또 하루에 한 5개 썼어요. 예, 이런 식으로 쓰면, 예, 메인에 오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꾸준한 그 간격을 두시는 게 좋아요. 예, 하루에 만약에 3번을 쓴다, 2번을 쓴다, 아니면 뭐 주에 3회를 쓴다, 4회를 쓴다. 그러니까 매일 1일 1%는 아니더라도 주 3회 이상은 쓰시는 게 좋고, 예, 그 꾸준함이 연결이 돼야 알고리즘이 얘를 체킹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네이버 알고리즘이 저는 사실 네이버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자기들 네이버 알고리즘을 설명할 때 2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거든요. 하나는 이 블로그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높으냐. 예? 예. 그 부분 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블로거에 대한 또 신뢰가 얼마나 높으냐. 예. 그리고 또 이 지수에 대한, 그러니까 이 시성, 예. 키워드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높으냐.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예. 그래서 뭐 사실 요즘은 제가 이제 지금 계속 말씀드린 그 PD메이커란 부분은 예외로 두셔야 돼요. 예, 그걸 자꾸 같이 생각해 버리시면 복잡해지고요, 사안이. 그러니까 그걸 빼고 생각하시면 매주 내가 만약에 하루에 하나씩 못하겠다. 그러면, 월수금이라던가 화목토라던가 이렇게 요일을 지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내가 하루에 한 개만 포스팅하겠다. 그렇더라도 예, 시간을 정해놓고 가시는 게 네, 더 네이버한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개면 2개, 3개면 3개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하시면 좋다. 예,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요. 네 번째. 그 내가 어쩌다 운 좋게 그러면 떴어요. 예? 예, 떴는데 홈피드에 왔어요. 와서 뭐 엄청나게 많진 않지만 어쨌든 좀 왔어요. 왔는데 클릭을 해서 들어왔는데 보니까 뭐 볼 게 너무 없는 거지. 글도 별로고 사진도 별로고 내용이 너무 부실한 거예요. 예?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체류 시간이 너무 짧을 때, 예? 체류 시간이 너무 짧을 때는 다시 뛰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글을 길게 쓰고 뭐 링크를 많이 넣고 이러면 사람들이 본다 이런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 그 링크만 타고 글 읽지 않습니다. 예, 내가 지금 당장 내가 쓴 글도 읽지 않는데 그걸 막 링크를 눌러가면서 읽을 리가 없거든요. 예, 그렇게는 잘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글 자체가 재미있게 흘러가야겠죠. 글 자체가 근데 재미있게 흘러가려면 뭔가 글 속에 질문도 있고 그다음에 상대의 답을에 대한 어떤 반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예, 글 자체의 흐름이 좋아야겠죠. 그러니까 체류 시간이 지나치게 짧을 때는 문제가 된다. 근데 그냥 체류 시간만 길면 그럼 또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니에요. 시의성도 맞고 뭐도 다 맞으면서 예, 이게 인기 있는 글인데 예, 체류 시간이 어느 정도 될 때.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 2분 30초, 예? 예, 진짜 길면 3분. 그러니까 2분 미만이면 좀 어렵고요. 2분에서 3분 사이만 잘 유지하셔도 예, 체류 시간은 성공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제가 얼마 전에 따로 영상을 하나 찍었었는데요. 대표 사진이 너무 별로인 경우, 예, 그러니까 정보만 너무 있거나 아니면 대표 사진에 감정을 실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냥 정보만 있는 경우에는 예, 이게 이제 소비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걸 클릭을 부르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일 극단적인 예를 들면 내가 어느 굉장히 유명한 맛집을 갔다 왔는데 그 맛집의 메뉴판을 대표 사진으로 해서 올렸다. 예, 이러면 아무도 안 눌러보겠죠. 아니면 어떤 유명한 맛집을 갔는데 주차장을 찍어서 올렸다. 이래도 보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사람들이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막 줄 서 있으면서 간판도 있으면서 뭐 이런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그 객장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이라던가 뭔가 임팩트 있는 예, 그런 것들이 와야겠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제 어느 시점부터 대표 사진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부분들은 표정이 실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 표정이라는 게 이제 사람 표정에서도 오는 거지만 어떤 사물에도 표정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그 표정이 있다는 게 생동감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동감 있는 사진을 찍으시면 더 좋겠다,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알겠어. 그래 네가 떠드는 거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뭔지 그래 알겠어. 뭐 제목도 중요하고 주제도 중요하고 포스팅 주기도 중요하고 체류 시간도 중요하고 대표사진 다 알겠는데 이게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 뭐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모르겠어. 예? 이건 알겠는데 여기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이럴 때 요즘 유행하는 챗GPT를 한번 이용해 보세요. 챗GPT는 이걸 가지고 뭐 글을 수십 개를 발행해서 하니까 뭐 어떻더라 저렇더라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좀 부질없는 얘기 같고요. 근데 나는 챗GPT랑은 쳐다도 안 봐. 이것도 사실은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챗GPT는 내가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나한테 굉장히 좋은 비서가 되는 건 맞습니다. 이거 뭐, 이야, 이렇게 완벽하게 날 도와준다고? 그래서 예, 나를 굉장히 크게 도와주는 건 맞아요.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무 신뢰해서는 안 돼요. 예? 너무 신뢰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블로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야 얘가 내놓는 답을 이게 괜찮은지 아닌지 내가 판단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 상태에서 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예, 그렇다면 어찌됐든 지금 오늘 드린 말씀을 가지고 챗GPT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내가 쓴 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내가 글을 뭐 한 1000자 정도 썼다. 그럼 블로그에 쓴 글을 그대로 이렇게 복사를 하셔가지고 챗GPT에 붙여서 발행을 하고 거기 이제 올린 다음에 거기에다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글이 홈피드에 잘 안 뜬 이유는 뭐니? 또는 이 글이 뭐 검색이 안 된 이유는 뭐니? 그래서 나는 제목은 이렇게 썼고 사진은 뭐뭐뭐를 올렸다고 사진도 올려보고 여기서 키워드는 뭐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챗GPT가 분석을 해줘요. 분석을 해주는데 묻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묻는 사람이 어떻게 묻고 또 묻는 사람이 챗GPT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화려한 답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내 글이 왜 노출 안 되는지, 왜 내 글이 뜨지 않니? 하고 한 번은 꼭 물어보세요. 본문 전체도 붙여보고 난 여기에 제목은 이렇게 썼어. 사진 여기서 뭘 올렸으려면 사진 키워드 제목에 대해서 각각 분석을 해주실 거예요. 얘가 해줄 거예요. 해주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믿을 수는 없지만 특히 키워드 부분은 아직 챗GPT가 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이게 하고 내 머리를 탁 치는 그 부분까지는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갖다가 차용을 하거나 요렇게 요 부분 이렇게 고치면 좋겠구나 하는 것들을 얘가 그래도 꽤 좋은 제가 생각할 때 뭐 80점 이상의 수준으로 답을 내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점점 발달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도 당연히 챗GPT를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가 이제 글을 이렇게 주고 뭐 여기 뭐 제목이나 뭐 이런 거 한번 말해봐 이러면 이제 얘가 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 솔직히 말하면 10개 중에 7개는 버리는데요. 10개 중에 3번 정도는 이거 괜찮은데 하고 제가 이렇게 이용해서 써먹을 때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유료로 하고 무료로 하고 이거는 여러분이 잘 판단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거예요. 블로그를 포스팅을 하시는데 매일매일 내가 막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블로그가 잘 되진 않습니다. 물론 반대로 난 어쩌다 하나를 해도 정말 제대로 해야지, 일주일에 하나만 해야지 이래도 망하는 건 똑같아요. 너무 극단적인 건 둘 다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데 대신 주에 3회 이상, 뭐, 적어도 1일 1포 해야겠죠? 1일 1포 하는 기준에서, 아니면 주 5회 정도 하는 시점에서, 내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5가지를 잘 점검해서 글을 올려야만, 제대로 된 글이 되고, 홈피드에도 반영이 되고, 소위 말하는 떡상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홈피드에 지금 들어갈 수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나는 그러면 가능성이 있나? 뭐 이런 거를 이제 한번 판단해 보시려면 내 블로그에 제가 얼마 전에도 이거 올렸는데요. 유입 경로를 보시면 네이버 메인 모바일 홈판 이런 게 나와요. 네이버 메인 모바일 홈판. 그래서 이게 최소 20% 정도는 내 블로그 유입 경로를 차지를 해야 향후에 내가 한번 메인으로 한번 확 뜰 수 있겠다. 블로그 떡상이 한번 가능하겠다. 이런 수치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안 되시는 분들은 차근차근 계속 만들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검색과 이걸 해서 만들어 나가서 기회를 엿보는 수밖에 없고요. 아까 있던 그 앞에 그 조건들을 다 유념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